프론트 서스 트래블이 짧겠지만 요철이나 거친 노면의 충격을 꽤나 잘 흡수해줍니다. 그 밖에도 야마하의 R1과 R6의 계보를 이어가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커터급 바이크 리뷰 제1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천해드릴 바이크는 커터급의 넷플릭스, 커터급의 어머니, 커터급의 잔다르크, 커터급의 제왕, 커터급의 스포츠 머신, 커터급의 가성비 끝판왕, 커터급의 서장훈. 야마하 R3 리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 커터급 시장에 R3가 나오기 전에는 CBR250이나 닌자 300이 커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혼다의 CBR250은 그 당시 장고장이 없는 검증된 내구성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고, 닌자 300은 가와사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커터급 모델이었는데요. 닌자 300이 출시했을 당시 가와사키에서 커터급 바이크를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려한 디자인에 296cc의 엄청난 힘은 본격적인 커터급 시장에 뜨거움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2014년 가와사키 수입사였던 대진기계공업사는 완판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야마하도 2014년 뒤늦게 커터급 시장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야마하가 만들면 성공 공식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미 야마하는 R6로 국내 시장에서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미들급 하면 대표적으로 R6를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였던 야마하는 2014년 커터급 시장에 과감하게 YZF R 시리즈의 라인업을 넓히기로 합니다. 일명 R3죠. R3의 처음 등장은 생소하게 야마하 R25로 시작됩니다. R25는 2021년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분류되는데요. 21년 현재 R3의 신형 가격은 65만 4,500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R25는 249 엔진이고 야마하 R3는 321cc로 출시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R25는 정식 수입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대 베이스에 엔진만 보합된 R3는 정식으로 수입되었습니다. R3가 처음 나왔을 당시 대중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321이라는 애매한 배기량 덕분인지 컷업급과 리터급의 보험료가 같다 라는 이유 등으로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50 이상은 오버 리터급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3를 구매하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250cc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바이크를 구매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R3는 점점 도로 위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R3는 321cc라는 남다른 배기량과 앞뒤 ABS를 장착하고 부담없는 시트고와 접근이 쉬운 것이 매력적인 바이크였습니다. 가격은 628만원에 출시되었습니다. 2019년식부터 현재 R3는 풀체인지를 감행하고 가격이 조금 오른 645만원에 판매 중인데요. 2014년도에 R3를 이기기 위해 혼다 CBR300도 출시되지만 ABS는 장착되지 않았고 배기량도 286cc의 단기통 콤보로 혼다는 R3에게 이때부터 비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혼다 CBR300은 ABS를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99만원이라는 애매한 가격 때문에 라이더들의 눈높이는 점점 R3에 가까워져 오는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커터급을 대표하는 바이크들도 점점 변해가고 경쟁 모델이었던 닌자 300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서 2018년 가와사키는 닌자 300을 보완한 닌자 400을 발표합니다. 커터급 시장에서의 독주를 가와사키가 막은 셈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닌자 400과 R3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스펙면에서는 닌자 400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693만원이라는 가격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 사실상 R3 뿐인 거죠. 아무래도 R3가 쿼터급 시장에서 다른 바이크 제조사들을 제치고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3의 포지션은 자세가 거의 F차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편했으며 시트고도 790으로 비교적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65 이하 여성 라이더분들도 R3의 매력을 느껴 이종 소형을 합격하면 무조건 R3다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담없는 가격이 가장 큰 매력이었고, 다음으론 유지비였습니다.
생각보다 페어링 카울 교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꿍이나 슬립 사고가 많을 텐데 아무래도 부품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타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321cc의 적절한 엔진의 힘 때문에 트랙에서 레이스 세팅을 한 바이크들이나 코너링 연습 또는 쇼바이크를 만들어서 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R3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쿼터급 랭크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리어 서스펜션에 비해 프론트 서스펜션은 다소 무른 느낌입니다. 프론트 서스 트래블이 짧겠지만 요철이나 거친 노면의 충격을 꽤나 잘 흡수해줍니다. 그 밖에도 야마하의 R1과 R6의 계보를 이어가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R3의 디자인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3의 단점은 가옥 주행 시 평균 연비 17을 찍을까 말까인데 이 정도면 리터급이나 미들급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단 100km 크루징이면 25까지도 뽑아내는데 레플리카 특성상 일단 쏘고 본다는 그 이미지가 연비가 나쁘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혼다의 4기통 650cc인 CBR650R이 시내 연비가 16에서 17 정도 나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 확실히 체감되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절대로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연비는 타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식부터 환경법의 영향으로 차콜 캐니스터가 앞쪽 머플러 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비가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R3의 단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 국민 쿼터 바이크가 된 것 같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꼭 한두 대씩은 보이는 게 R3니까 쿼터하면 R3라는 이미지가 붙여진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2014년에서 2017년식까지는 비상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라이더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단점이라고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3를 중고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연비 상승과 비상등이 장착된 2018년식 이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R3는 타시는 라이더분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고 물어본다면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레브 매칭과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급격하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내가 원하는 정차 지점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등록세는 18에서 20 정도 나오며 보험료는 아무래도 321cc이기 때문에 고배기량 보험료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만 사는 것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어를 자주 다니시거나 스포츠 바이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매뉴얼에는 고급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엔진 트러블이 났을 시 워런티 적용 부분에서 고급류를 넣지 않은 바이크는 당연히 매뉴얼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타국에서는 매뉴얼에 일반유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R3의 태생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021년 새로 나오는 뉴컬러 R3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